네,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삼천당 제약 영상을 업로드를 못 해드렸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삼천당 제약 영상만 10개 가까이 올려드렸는데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하신 주주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찾아뵙고요.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꼭 눌러 놓으셔야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이 생길 때 빠르게 알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실적 발표했는데요. 흑자 전환에도 6% 약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요 정도 영업이익으로 매출액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삼천당 제약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영상만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실적에 대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주가에 크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서 V자 반등 노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V자 반등 하면요 바로 폭락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개미털기 설거지 차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렇게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시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기간 조정을 받는다. 가격 조정을 이미 여기서 받았고 여기서부터는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 추이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자, 공매도 현황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자면, 자, 최근에 공매도 추이입니다. 자, 매매 비중이 그다지 높지가 않죠. 과거에 뭐 1000만 주씩 때리던 게 이제 700만 주, 400만 주로 줄어들면서 1300만 주, 2000만 주씩 때릴 때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3월 31일 날 7000만 주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들 자체만으로도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수급도 많이 개선됐죠. 외국인들 이거는 순매수했다라기보다는 공매도 때려놨던 것들을 여기서 이미 없는 주식을 갖다 팔았으니까 여기서 사들이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환매수하면서 올라오는 주가를 누르는 역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서 누르는 역할을 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천당 제약 제가 주가는 언제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단 바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술적 반등은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깜짝 서프라이즈로 계약만 터지면 정고점까지 간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얘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터졌던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기서 120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 우리 요만큼 100만큼 수주를 따낼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공시를 딱 내니까 30만큼밖에 계약이 안 터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야 너네들 플러스 70% 완전히 뻥튀기 해가지고 뉴스 띄운 거 아니야, 이거 너네 문제 있어 라고 해서 금감원에서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공매도까지 때린 건데, 얘네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플러스 70%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얘네들 30만큼의 계약 또 따냈대 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는 훨훨 날아갈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허위 공시로 주가 빠졌던 삼천당 제약 실제로 계약으로 승부 본다 라는 그런 기사들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계약 시기 같은 게 대표이사나 뭐 회사 IR 담당자가 기업의 뭐 내부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계약 따내자마자 바로 띡 하고 공시 누르는 게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랑도 우리가 언제 이것을 공시할지, 언제 계약서 도장을 찍을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필요한 상황에 얘네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공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집중하고 있는 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는 이 반도체 업황 좋다. 근데 외국인 왜 팔겠냐? 자, 좋은 것과 파는 이유는 다르다. 자, 이거를 뭐 어떤 주식을 잘 모르는 기자님께서 외국인 손절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길래 댓글에 사람들이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겠지 크 이러면서 익절한 거야 괜찮아 개인들이 올릴 거야 라는 말씀들을 막 댓글로 다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공식입니다. 외국인은 방향성을 만드는 주체고요. 기관은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자, 개인들은요 그 안에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소수가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반도체 왜 파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바라보는 관점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자, 지금 이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전례 없는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에도 사이클 변수와 AI 산업 수요 급변 등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반도체 시장 좋긴 한데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의 이 반도체 회사가 12월 선행 수익 PER이 메타 플랫폼이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훨씬 더 높다. 근데 얘네들 지금 반도체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들을 반영해 봤을 때 지금의 PER 수준은 되게 저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이 5배, 9배인데 지금 9배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PER이 지금 한 5배 정도 나와요. 야, 지금 얘네들 매출 내는 것 봐. 이거 버블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익 70% 먹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미래 계산을 때려봤을 때 얘네들 적정 가치는 20배 정도는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증시는 여기보다 4배는 더 가는 게 정상이야. 라는 논리가 통하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 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너네 잘한다. 근데 너네 이번에도 2배 정도 성장했으면 내년엔 4배 정도 성장할 수 있겠지? 그럼 너네들에 대한 기대 PER을 5배가 아니라 앞으로는 20배가 뉴 노멀이라고 책정을 해볼게. 그때 가서 너네들 5배, 7배 나오면 너네들은 기대치보다 못하는 거야 라는 잣대를 들이민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저평가가 맞는데 6개월, 1년 뒤에 갔을 때도 반도체가 이런 속도로 가냐? 그럼 결국 이런 차트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성장 차트가. 그러면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라고 봤을 때, 요 구간이 왔을 때는 얘들의 지금 PER은 고평가 내지 적정 주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자,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삽니까 팝니까?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코스피는 이런 각도로 올랐는데, 야, 근데 반도체를 우리 해먹다 보니까 아직까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애들이 코스닥에 있는 것 같아. 라는 외국인들의 판단들이 지금 수급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코스닥에서 이 코스닥 레벨을 올리기 쉬운 섹터가 뭐냐면 반도체, 아니 제약, 그죠? 그 다음에 엔터, 화장품 이런 섹터들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삼천당제뿐만 아니라 펄어비스, 자 이런 애들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이번에 그 방시혁 의장 사태로 문제됐던 하이브, 이런 애들 완전 주가 완전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시총 상위 섹터들을 일부러 악재를 터트리면서 억눌렸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틈 사이를 틈타서 외국인들은 코스닥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코스피만 바라보고 있더라. 과연 우리가 코스피 7,800포인트랑 우리 코스피 8,000포인트랑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수익률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수 추종 ETF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도체만 100% 비중을 태워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빈집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빈집 중에 하나가 이 삼천당 제약이나 엔터 또는 게임주 이런 애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주가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올리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는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알려줍니다. 여기부터 알려주는 시장은 없어요. 이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있어. 그만큼 올라갈 이유가 있으니까 넌 팔지 마. 라고 하게끔 메이저들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해주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금요일날 6% 정도 빠지면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금리 얘기 나왔죠. 근데 금리가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미국 채권금리라고 돼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가격이고 지금 4.6, 30년물은 4.9에 달하고 있어요.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숫자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일봉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떨어지고 있었습니까? 금리가 계속 비싸진 거는 3월 2일날 최저점을 기록하고 계속 올라가고만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수준이 어디 수준이냐? 자, 딱 선을 그어보면 어디 수준이에요? 25년 5월달.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요때. 응? 23년 10월달. 이때 증시 좋았냐? 이때 증시 좋았냐? 금리를 이슈로 해가지고 증시가 하락하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미 금리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네들이 다 해먹고 나니까 고점에서 금리 이제 높아요. 금리 비싸졌어요. 라는 얘기를 이제서야 떠들고 있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빈집들을 공략하려면 잘 되는 쪽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리스크가 있으며 그 리스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삼천당 제약에 대한 개별적인 이벤트만 보면 어려워요. 앞으로 어떤 공시가 터질지는 저도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급 상황이나 시장 상황, 시황 상황만 볼 줄 아신다 그러면 삼천당 제약이 절대 여기서 어떤 구독자분은 10만 원 갈 거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요. 저는 정말 확신하고 10만 원 갈까요?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폭등한다, 뭐 120만 원 당장 간다라는 말은 완전 거짓부렁인 거고요. 거짓부렁인 거고 여기서 더 빠질 이유가 뭐가 있나? 라는 것밖에 안 보이고 올라갈 이유는 주포들이 올리고 싶을 때 지들이 던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종목 개별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황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또 체크하시면은 우리가 안 보이는 점들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네 라고도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최근에 진짜 한 100명 넘게 제가 진단을 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종목 진단문이 있는데 이 링크 이상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주시는 거예요. 링크 누르면은 저한테 문자가 가게끔 되어 있는데 삼천당제약 매수 단가랑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여기 실전 매방 입장 요청 이건 뭐냐면 우리 삼천당제약 주주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잖아요. 어떤 종목들 제가 트레이딩하고 있고 어떤 종목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관점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 링크 통해서 누르시면은 실전 매방 입장 요청 누르시면은 요 방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려요. 근데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상당히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